대학생 대 해병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학생을 만났고요.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를 찾았습니다. 경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학생 대표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대학생 공약 노트를 전달하겠습니다. 대학생의 미래. 고도 성장기가 끝난 지금에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몇 학년이세요? 1학년, 이제 2학년. 단체 사진 그냥 한번 찍자는 말씀이십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운동권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고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송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선명하게 이번 총선 아젠다로 내걸고 있는 것이 8.6 운동권 청산 아닙니까? 예. 물론 뭐 그분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기여를 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정치권 전체에서 이제 8.6 운동권이 지나치게 장기간 혜택을 향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대 순환도 안 되고 세대 교체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화 운동은 하셨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 그 사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국리민복, 실용, 민생 이런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뒤처진 모습을 보여왔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많은 그동안의 걸림돌이 되어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8.6 운동권에 대해서는 미안한 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아주 그 말을 좋게 들었는데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들께는 청년들께는 미안하다. 사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40대 이상 되는 기성세대는 지금 20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미안함을 가지는 게 맞고 그 미안함 위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를 찾았습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청룡회에 청룡부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청룡회 기상으로 올해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요새 청년들이 비대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부의장님, 네.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를 찾았는데 네. 야당 대표에게 요청을 했어요. 비대 좀 늘려달라. 네. 요즘 군대는 비대가 있나 보죠. 제가 03년도 군번인데요. 네. 네, 뭐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네요. 예. 비대도 근데 복지는 점점 늘어나야죠. 아, 그럼요. 좋아져야죠. 비대도 필요하죠. 점점 늘어나야 되고 서로 네. 저렇게 군 부대를 방문하고 서로 이렇게 정책 얘기도 현장에서 듣고 그러면서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군부대를 방문하신 건 전 적절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군부대 방문은 잦으면 안 됩니다. 잦으면 안 된다. 예,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은 고생하죠. 정치인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오면 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번은 싶고, 족하다. 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너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나프. 예, 전 아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운동권 그거 발언 조금만 네네. 예, 얹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운동권 용태론을 말하는 운동권 사퇴론을 말하는 한동훈 맞아요. 비대위원장에게 우리에게 고마워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딱 저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이 쿨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에 대한 공격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야 될 감정은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고마운 감정이어야죠. 뭐 그분들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는 없죠. 그 대신에 그분들이 이룬 뭐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공격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 80년도 때는 유치원생이었다라고 반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권 사퇴론을 주장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운동권 세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할 때는 그런 식의 대응보다는 운동권 정치가 지금까지 어떤 실명을 좋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간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말이 좀 무색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황치훈 부의장의 논평 중에 운동권에게 고마운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분석이 참 흥미롭군요. 김 의원님. 이제 그 광주 민주화 항쟁 그 당시에 나는 유치원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독립투사나 애국 열사들하고 동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분들께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고마워하잖아요. 그 뜻을 기리고 묵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586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하기 위해서 민경호 비대위원, 김병률 비대위원 쌍두마차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은 하차돼버리고 김병률 비대위원이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걸 또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들도 언젠가는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걸 일시에 한 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언한다고 그게 또 100% 바꿔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본인이 미안해할 마음이 없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시절에 고생하면서 이뤄왔던 그 민주화 과정에서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공로도 충분히 인정받아야 되고, 그걸 또 굳이 애써 이렇게 폄훼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 한마디 예. 하면 안 돼요? 진수희 장관님. 그분들 기득권 너무 많이 오랫동안 누렸어요. 운동권이요? 네, 그러니까 젊어 한때 그 운동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걸 평생 셀프 훈장으로 삼아서 너무 기득권을 오래 누리고 있어요. 저는 그 고마운 마음 가지라 그랬는데 그 고마운 마음 시효 이미 지났다고 생각해요. 공소시효 지났다. 네, 유효 기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득권을 누리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고생했으니까 뭘 해도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까지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송영길 대표 같은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는 이런 게 일어나니까 그 비난을 하는 거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586 운동권 그 척결, 저는 저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 이슈는요. 국민의힘이 지지를 잘 안 보내고 있는 중도층, 무당층에게도 굉장히 소구력 있는 그런 저는 이슈 파이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붙이면 1985년생 이준석 당대표가 아웃되고 저희는 갈라치기라고 많이 비판도 했습니다만 청년들 표심 잡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대선 때. 그랬는데 띠동갑 1973년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세대교체를 이야기하고 청년 마음 잡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예, 우상호 의원을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 영광을 누리겠냐? 라는 말도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되는 방금 이 순간이었습니다.